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면 수근수근 소리, 이수근 소리가 다 들릴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엑시스 질문을 안 받을게요. 안 받고 그냥 이제 내가 풀고 싶은 거 풀면 안 되나? 어차피 다 비슷할 것 같은데. 11번을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11번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11번 전에? 책은 지금 주말에 입고 했으니까 내일 중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배부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11번 전에 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11번 한번 같이 봅시다. 뭐 해설지 보면서 아니면 뭐 스스로 푼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게 이제 주태 혹시 나왔던 거 기억하니? 주태 안 나왔었나? 요 문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봐야 될 거는 A랑 B가 둘 다 이제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an승 분의 3의 n승 플러스 a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a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a의 n승을 양변에 다 나눌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분의 3의 n승 더하기 a, 그 다음에 a 3 곱하기 a분의 3의 n승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a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이제 a로 수렴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a분의 3이라는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최고창의 개수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로 수렴할 거고, 그럼 a가 3분의 1이란 말이니까 다 모순이죠.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친구가 0으로 수렴하게 되었을 때 a만 남으니까 이게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a가 3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볼게요. 두 번째 식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양변에 a의 n승으로 나눌게요. a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a가 남을 거고 더하기 a분의 bn승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1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b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의 극한이 a분의 9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씩 봅시다. 만약에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것도 영어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써도 되죠? 좀 있어 보이잖아. 그치? 아니 뭐 케이스 1 해도 되고, 만약에 b가 더 크다면 요게 이제 1보다 크게 될 거니까 요 최고창의 개수비에 의해서 1분의 b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b는 a분의 9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랑 다르게 난이도가 있었던 이유가 요게 이제 수렴하지만 a, b는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얘가 3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a보다 3이 더 작기 때문에 b보다도 이제 3이 더 작겠죠. 그래서 b도 3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도 3보다 크고 얘도 3보다 큰데 3보다 큰 놈들끼리 곱해서 9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역시 평가원 답죠. 참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a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a가 더 크니까. 그래서 a분의 1은 a분의 9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같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뭐밖에 없다? a랑 b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같기 때문에 얘는 a라고 써주고, a랑 b가 같으니까 1이겠죠? 1. 그리고 위에도
b 더하기 1이겠죠? 그게 a분의 9면 되는데 여기서 b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이 같으니까 a 더하기 1이라고 썼을 때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9라는 결과를 얻었고 b도 9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골키 아이디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골키퍼가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 A랑 B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친구 제가 이제 고2도 엑시스를 쓰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어차피 그냥 마지막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를 풀다가 A 더하기 B라는 값을 각각 구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적는 게 아니라 여기 꼴에는 A랑 B를 이렇게 각각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3이라서 사실 뭔가 이제 습관을 고치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꼴키 아이디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그냥 좀 잡소리지만 하나만 좀 TMI를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해설 작업을 쓰면서 실력을 좀 제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랭크 해설을 좀 오래 쓰고 하나 쓸 때마다 한 2-3시간씩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엑시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설 쓰라고 하면 시간도 가뜩이나 없어 죽겠는데 힘들겠지. 그래서 블랭크 내에서 내가 얻었던 게 뭐였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요 3가지 정도만 문제를 풀고 깨우쳐도 충분히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3가지를 쓴 거고, 그래서 요 정도는 기입을 해두시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옛날에 이제 고2 때 수학 1 할 때 엑시스 썼던 거 기억하지?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최대한 좀 줄일 거 줄이고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꼴은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목표를 쓰시면 돼요. 목표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라고 하는 거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문제를 딱 풀었잖아.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디어에 조금 가까울 것 같아.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A의 n승을 양배에 나눴죠. 나누는 과정에서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0과 1 사이 있냐, 뭐 혹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냐, 요거에 따라서 수렴되는 게 다르죠. 발산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한데 다시 쓸게. 다시 쓸게. 절대값 r분의 1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요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r의 n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알겠죠? 요게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풀죠. 그렇죠? 이 핵심 포인트를 모르면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나요?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았죠. AN승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였고, 그렇지? 하나만 보면 되잖아. 판단하는 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였죠. AN승을 나누고 밑의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했다. 그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문제 풀이의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개념을 끌어냈고 어떤 풀이 과정으로 들어갔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A, N승을 나눠서 밑의 범위에 따라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었던 거고, 전반적으로 풀이의 아이디어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계속 제가 이제 엑시스 하면서 이 꼴키 아이디어 이 3가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이제 13번. 요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특이한 문제죠. 아우씨, 우리 검니 꺼졌지? 키는 뭐예요? 응? 키 아까 했잖아. 저 키예요. 등비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개념을 못 풀잖아.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y는 n과 탄젠트 x가 만나는
기다려. 사람 얼굴이 나 말고 또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썸네일이 그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혹시 가져왔니 엑시스? 안 가져왔고 가져왔니? 가져와. 내 패드 줬나? 네. 줬어 너무 아까. 맞아. 오케이. 요게 이제 언제였지?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랑 좀 흡사한 문제인데 3월 모의고사인가? 어쨌든 그 30번 문제랑 흡사한 문제인데 물론 그 30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n이라는 직선과 y는 탄젠트 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 4분면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상황에서 탄젠트 x라고 하는 건 얘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하나 더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프가 거기 밑에 그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탄젠트 x는 n의 이 초월 방정식의 근이 얼마다? an이다. 그러면 탄젠트 an이라고 하는 거는 n이다.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식을 써야 될 때도 언젠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n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n이야. 맞죠? n을 한없이 키워요. n을 한없이 키워요. 그리고 n번째 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a1이죠. 여기가 a2죠. 여기가 a3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a1과 a2랑 a3의 상대적인 위치는 다 동일하죠. 왜요? 이만큼의 간격과 이만큼의 간격은 일정할 테니까 이만큼의 간격도 일정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좀 중요한 점은 n 값을 이제 한없이 키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an을 한없이 키우려고 하는 거야. n의 값을 한없이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올라가겠죠. n 값이 커지면 점점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면 이 값들은 a1, a2, a3 이런 값들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x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하필 사인과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를 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은 점근선이 없지만 탄젠트만 유일하게 점근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어디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a1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a2는 얼마죠? a1에서 파이만큼 더한 걸 알고 있죠. 이만큼이 주기가 되니까 요만큼이 주기가 되니까 a3라고 하는 거는 a1에서 파이 2파이만큼을 더한 거죠.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a1 더하기 여기가 파이였고 여기가 2파이였으니까 하나씩 줄였죠. 그래서 n-1 파이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디? n 이렇게 나눠서 n분의 an의 극한값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에 수렴한다? 파이에 수렴하더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3차 함수 fx가 극대가 되는 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다 풀어 오셨을 테니까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극대가 되는 x를 우리가 an이라 잡은 거죠.
그러면 n과 3n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자연수 n이니까 당연히 3n제곱이 좀 더 크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0, n, 3n제곱.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 잡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an이 되겠죠. 끝. 그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n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an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되고 요거 자체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y는 fx랑 y는 fan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즉 여기가 fan이 되겠지. 그래서 요 직선과 이 fx가 만나는 요 점 중에서 an이 아닌 요 점을 우리가 bn이라 잡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거예요. 이게 계산이 말도 안 되게 좀 더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3승분의 an, bn 요걸 찾으라는 게 문제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과 bn을 n에 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뭐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 계산이 조금 빡셀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f'A는 0이다.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또 뭐 쓸 수 있나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써볼까요? 그러면 fx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fx를 정리를 해보면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n제곱의 x제곱 플러스 3n 3승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미분합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3n제곱 x 더하기 3n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an을 집어넣고 는 0이다를 처리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는 0이라 둔 다음에 그냥 이 방정식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쓸 수도 있고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체리 뭐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선택지가 이제 인수분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이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n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x는 절반 공식을 쓰시면 되죠. 분모에는 이제 3이 올라올 거고 분자에는 얘를 절반하는 녀석이 오겠죠. n 더하기 3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는 애는 판별식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하면 이 친구의 제곱에다가 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빼면 되죠. 정리를 하시면 9n 4제곱 마이너스 3n 3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 아니면 얘 아닌가요? 요거 아니면 요거? 맞죠? 미분해서 0 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랑 얘 중에서 x 값이 작은 녀석을 선택해야 되고 an을 선택하려면 결국 누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와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벌써 계산하기 힘들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풀이 방향이 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변곡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an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bn을 찾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bn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3차 함수니까 어차피 수학도 할 거잖아, 그치?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대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봐. 이게 제일 쉽죠. 두 번째는 공식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3a분의 b
마이너스 3a 분의 b가 요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세배하고 그것분의 마이너스 b를 택하면 그게 변곡점의 위치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근의 합이라고 할게요. 근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 그래서 그냥 1번, 2번, 3번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1번을 굳이 택할 필요는 없죠. 왜? 2번을 써도 되고. 맞죠? 여기서 쓰시면 되죠. 요 식에서. 혹은 이거 쓰셔도 되죠.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0과 n과 3n제곱을 다 더한 거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근의 합으로 처리할게요. 0n 3n제곱을 다 더하면 3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변곡점이죠. 그쵸? 변곡점을 갑자기 왜 보려고 하냐면,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지? 비율관계에 따라서 an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극소점이 있을 거고 요 점이 있겠죠. 그러면 변곡점의 위치가 얘기 때문에 얘네들이 1대2의 비율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n과 bn을 1대2로 내분하게 되면 변곡점의 위치니까 그걸 표현하면 3분의, 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an과 bn을 1대2로 내분한다. 그래서 크로스 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an에서 bn을 더하시면 돼요. 요게 뭐랑 같으면 되죠? 3 곱하기 변곡점이니까 변곡점이랑 같으면 되니까 3분의 3n제곱 더하기 n이랑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오케이?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2an 더하기 bn은 3n제곱 더하기 n이 되니까 오케이. 내가 an도 찾았겠다. bn도 찾은 거죠. 맞죠? bn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bn은 3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an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an에 대한 결과값을 알고 있으니까 저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이 an은 가뜩이나 보기 싫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하니까 더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an과 bn 밑에 누가 있죠? n3승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식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볼 거야. 왜냐면 여기 보면 얘 빼기 얘 형태잖아. 일단 유리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얘를 유리화를 진행을 해보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 모습을 제가 그냥 바로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밑에는 2차야. 위에는 3차죠.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죠. a는 그냥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뭘 나누면 되죠? 얘가 3차였으니까 얘를 3차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려면 양변에다 뭘 나누면 되나요? n을 나눠주는 거죠. n을 나눠주게 되면 얘는 3n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n분의 an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죠. n분의 an은 어디로 수렴하나요? 위에가 3. 자, 얘는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3. 여기 3. 자, 여기 안쪽에는 3n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3이겠죠. 그래서 얼마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하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우린 지금 n분의 an이 얼마로 수렴했는지가 체크가 됐잖아. 그러면 약간 느낌상 요 친구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n분의 an과 n제곱분의 bn. 요 극한값은 어쨌든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근데 n분의 an이 그냥 그대로 가면 발산하기 때문에 n분의 an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파악했으니까 n분의 an을 뒤로 빼주고 n제곱분의 bn도 어떤 값으로 수렴을 만약에 한다면 이 두 값의 극한값의 곱으로 이 문제가 풀리게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또 n제곱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n제곱분의 bn이라는 그 극한값은, 그러니까 요 값은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요게 뭘로 수렴하죠? 3으로 수렴할 거고 n제곱분의 2an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아까 n분의 an이 얼마로 수렴했죠? 2분의 1로 수렴했으니까 n제곱으로 가면 얘가 4차가 되고 얘가 3차가 되겠죠. 그럼 분모가 더 크니까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그래서 3 더하기 0으로 수렴하니까 n제곱분의 b에는 3으로 수렴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논리적 모순이 굉장히 많은 그 풀이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냥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n분의 an이라는 녀석이 수렴을 하니까 얘가 어쨌든 n제곱분의 bn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푸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bn이라는 녀석을 an에다가 저걸 집어넣은 다음에 다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보게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는 될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변곡점을 활용하는 풀이법이고요. 변곡점을 활용하는 풀이법이고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은 직접 뭐 계산해 보죠. 어쨌든 an까지는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냅둘게요. 여기까지는. 두 번째 풀이법은 요걸로 볼 겁니다. fx가 누구죠? 얘죠. x, x-n, x-3n 제곱. 그리고 fan은 누구죠? 여기다가 an을 대입한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fx-fan은 자,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만나는 점은 an에서 중근, bn에서 실근을 갖죠. 그래서 x-an의 전체 제곱, x-bn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요 식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먼저 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제가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0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an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bn이 되니까 마이너스 an 제곱 bn이 되겠죠? 발상이 좀 쉽진 않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나왔어요? an, bn이 나온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n, bn이니까 이걸 유도하려고 식을 저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좌변을 보시면 되죠? 좌변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지금 fx-fan이라는 녀석을 0을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이고 마이너스 fan인데 여기서 f0 값이 0이죠. 그래서 이걸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fan이라는 값과 an제곱 bn이 동일해지죠. 맞죠? 그리고 이 fx를 또 다르게도 쓸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an을 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an, an-n, an-3n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요식과 요식이 같아지니까 an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하진 않을 거 아니야. 왜?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0과 n 사이에 있겠죠. an은. 그래서 an을 약분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an-bn이라는 녀석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an-n, an-3n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n3승으로 나눈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n3승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제곱의 an 플러스 3n 3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끌고 오는 거예요. n분의 an이 어디로 수렴했다? 2분의 1로 수렴하더라. 요거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하트를 다 쓸 겁니다. 그러면 n분의 an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n제곱은 여기다 줄게요. n제곱분의 3n제곱 더하기 n 써준 다음에 곱하기 n분의 an 이렇게 쓸 수 있죠. 더하기 3 하트 공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n에다가 무한을 보내게 되면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두 개 곱하면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 요 값은 3으로 수렴할 거고 요 값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겠고
요 값은 그대로 3 나올 거니까 두 개 더하면 또다시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하여튼 요런 풀이법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풀이법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식을 가지고 an제곱 bn을 끌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변곡점의 형태를 이용해서 각각의 수렴시키는 방향이 그냥 실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혹시나 또 본인의 풀이가 틀렸는지 맞는지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목표는 당연히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 크게 다른 건 없죠. 이 문제의 핵심 키는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핵심 키는 뭘까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거 그렇죠? 일단 요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AN과 BN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풀이의 아이디어는 변곡점을 활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처럼 인수정의를 활용한 풀이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 만약에 변곡점으로 풀었던 아이디어라면 n분의 an이 얼마로 수렴하고 n제곱분의 bn이 각각 얼마로 수렴하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없죠? 질문? 다음 15번. 이거 근데 한 적이 있어? 15번? 한 적 없어? 근데 이거 잘 나오나?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구만. 이거 진짜 한 적이 없어? 살면서 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엑시스 말고 푼 적이 없어? 그래?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아직 주태 안 냈다니. 그렇구만. 뭐 아껴 놓으려고 하나 보지 뭐. 봅시다. 이 15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슈? 밑에가 더 커야 되나? 문제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패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 이제 원점을 지나고 원 CN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뭡니까? 지름 관통할 때밖에 없겠죠. 그 말은 즉슨 다르게 해석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았을 때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AN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을 AN이라 적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쉽지가 않냐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직선이 여기에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친구를 내가 뭐 xn, yn이라고 할까요? 얘를 구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를 구하려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나? 하여튼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쵸? ln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pn의 접선의 기울기의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n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고 p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통해서 4n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기울기 4n.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4n분의 1일 거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막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ln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ln을 구해냈어. 그럼 ln의 직선이 나왔고
그럼 요 점 알고 있으니까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썼을 때 반지름이랑 동일하다 막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랑 PN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RN이랑 같다. 나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복잡해. 그래서 다른 방법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거를 유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좀 다른 꼼수를 한번 써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원이랑 접선이랑 얘기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이 원의 중심을 좀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봤을 때 요 직선 구할 수 있을까요? 쉽죠? 요 직선은 뭐예요? 요거랑 기울기가 평행하겠지? 왜냐면 여기서 요거랑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알고 있는 거는 원 위에 두 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원 위에 두 점을 띄었을 때 요걸 현이라 합니다. 제 이름은 현준이고. 그럼 요 현에 뭘 또 알 수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면 현이 이렇게 있겠죠?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요거를 지나가는 요 현과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수직 이등분선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중심을 지나가면서 수직 이등분선인 요 직선을 구해내면 결국 요 초록색과 요 노란색의 교점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거 둘 다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해볼게요. 초록색의 선부터 먼저 구해보죠. 여기가 1번이에요. 1번의 선을 구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얼마죠? 4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4nx에다가 qn의 좌표를 지나가야 되니까 0,2n제곱을 지나가면 되겠죠. 2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 수직 이등분선은 PN, QN과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PN, QN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PN과 QN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2n분의 2n제곱이니까 n이 되겠죠? 맞나? 2n분의 2n제곱 맞죠?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지나가야 되겠지? 요 점의 좌표는 PN과 QN의 중점이니까 중점 공식을 또 활용해 주시면 n,3n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면 나오겠지. 끝.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크게 이제 요렇게 푸는 게 뭐 답지도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해설지도 그렇게 풀었는데 방법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 두 직선의 교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17번) 가볼게요. 17번. 아 이거 또 이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한 10,000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아이고 오늘 아씨 큰일 났네 이거. 이 정도는 그래도 확대했다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오케이.
굿. 아주 아름답게 생겼군요. 봅시다. 지금 이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ln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점에서 여기 곡선 있죠? 요 곡선에 그은 요 친구가 ln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원점에서 곡선 밖의 점에 그은 접선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평변과 순변이 같다를 이용하시면 되죠.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어떤 원 밖의 점을 a, b라고 잡았을 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여기를 접점 t, 얼마나 잡고 요 접점과 요 점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동일하다. 요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좌표를 t, n 3승분의 4 t 3승 플러스 1 이렇게 잡게 되면 원점이니까 쉽죠? t에서 0을 빼면 t분의 여기서 0을 빼면 n 3승분의 4t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얘를 미분하시면 되죠. 바로 n 3승분의 12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면 t 값이 깔끔하게 2분의 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좌표가 2분의 n, 요걸 집어넣게 되면 8분의 n 3승 되니까 2분의 3 되겠죠? 어이구 고정돼 있네요. 어떤 상수값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여기에 접하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게 포인트인데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좌표를 모릅니다. 그쵸? 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rn이 y좌표가 되겠죠? 요 길이가 rn과 동일하겠지? 그리고 여기도 rn. 그래서 원래 약간 수학상에서 우리가 원방정식 나올 때 이런 부류의 문제를 예전에 푼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풀었던 방식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점의 좌표를 임의로 잡아서 요 점의 좌표랑 요 접선의 방정식의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즉 여기 x좌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제가 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얘가 공통선이고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얘랑 합동이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요 길이가 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x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여기 x좌표, y좌표랑 그 다음에 요 접선이랑 거리가 얼마다? rn이다.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틀린 방법은 아닌데 진짜 이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일단 풀기는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도 뭐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니? 요거는 살짝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원에 왜냐면 누군가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뭐 틀리진 않았다는 거야. 풀 수는 있지만 좀 오래 걸릴 뿐 최적의 풀이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나올 거예요. 됐죠? 컴마 rn일 겁니다. 끝.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게요. 그럼 접선을 또 구해야 되죠. y는 원점 지나니까 어차피 상수항 없을 거고 미분에서 2분의 n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4분의 n제곱 들어가겠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n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n분의 3x 마이너스 y 이렇게 는영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 점에서 어디까지? 2분의 n, 2분의 3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요 거리 공식을 어떻게 쓰냐? 루트에 얘 제곱과 얘 제곱을 더하죠. n제곱분의 9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요거랑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을 대입하게 되면 잠깐만 뭐야? 미안. 후후. 요거죠 요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될 거고 요 점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의 n분의 3 아이고 이 밑에다 다시 적을래.
잘못된 풀이 풀지 말겠지? 잘못된 풀이는 아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 할 짓은 못 될 것 같아요. 절대값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는 2분의 3에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n 절대값 받고 요거는 rn.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이 또 문제야. 뭐 물론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되긴 하는데 얘를 넘겨서 제곱하면 어차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엄두가 안 나. 할 엄두가 안 나는데 정리. 누군가는 이렇게 했을 거야. 제곱해서 정리.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한 사람 없어? 아무도 안 했어? 오, 그래? 하지 말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식이 너무 복잡해요. 일단 식이 너무 복잡하고 그나마 조금 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절대값을 미리 풀어내면 되거든. 혹시 이 절대값 어떻게 푸는지 아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요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배웠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더라고요. y는 x가 여기죠. y랑 x가 같아지는 지점. 그럼 여기는 어떤 부분일까요? y가 클까요? x가 클까요? y가 x보다 큰 영역입니다. 알겠죠? 여기는요? y보다 x가 작아지는 영역. 아, y보다 x가 큰 영역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제가 먼저 볼 거는 자, 요겁니다. 지금 요 친구가 요 친구랑 똑같은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대입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얘를 기준해서 어딨냐를 보시면 돼요. 요 직선은 누구죠? 이 직선이죠. 이 직선. 그리고 요 직선은 누구죠? 요 점은 누구죠? 얘죠. 위치관계상 누가 더 큽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 직선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쵸? 요거 이해가 돼요?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보다 어떤 영역이 있다? n분의 3x가 더 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얘가. 여기보다 아래쪽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다가 누구를?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게 되면 rn이 되고 n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넘기게 되면 빼기 rn이 되고 요 값이 얼마다? 0보다 크죠. 요 값이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아까보다는 연산이 좀 낫죠. 요걸 넘겨서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rn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식이 좀 복잡할 거다. 그래서 이 방법 다 쓰지 말고 그냥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였냐면 교육과정 외 전 탄젠트로 풀었어요. 이렇게 선을 잡았을 때 요 직각삼각형의 각도가 2세타거든요. 그럼 우리가 탄젠트 2세타를 이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하죠. n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1마탄제 2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1마탄 탄풀탄 이용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배각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탄젠트 세타니까 곱하면 3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은 2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t 제곱 더하기 2n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누가 나오나요?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그럼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알 수가 있냐면 잘 들어봐. 요 삼각형의 비율관계를 알 수 있잖니. 제가 여기를 네모라고 하면 여기는 네모 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만 찾아낸다면 어차피 네모는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모에다 그냥 탄젠트 세타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역시 삼각함수는 위대합니다. 요거 정리해주면 근해 공식을 또 써야 되죠. 그래서 t는 탄젠트 세타는 이것도 정리할게요. 3분의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돼줘야 됩니다. 확실히 얘는 n보다는 크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n이라고 하는 값은 요 길이를 아까 구해냈죠. 얼마?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살짝 귀찮긴 하거든. 그 이후의 계산도. 그래서 여기다가 n제곱 곱하고 4배하고 3 빼가지고 이게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270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쉽지 않죠? 이것도 계산이. 저는 배각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배각을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쌤 음. 있잖아요. 그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을 쫙 그리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 시계에다가 x값 대입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인가요? 요거의 수직인 직선을 잡아서 우리 이거의 x좌표가 얘니까 그거에 대한 RN을 찾을 수 있다? 네. 당연히 되지. 안 될 거 없지. 그것도 좋은 풀이네요. 그것도 좋은 풀이야, 그지? 또 다른 풀이도 있어요. 또 다른 풀이는 한번 지우고 갈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될 거는 요거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요거만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ln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이 방법은 진짜 미친 방법 같은데 여기가 접점 Pn이죠.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여기가 몇 세타지? 2세타. 요거는 해설지에 있는 풀이에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 여기 2세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수선의 발을 끊게 되면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을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점이라 잡으면 점과 2세타를 더하면 90도죠. 여기도 이제 2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RN이 필요하죠. RN이. 그래서 요 길이가 RN이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얼마? 2분의 3. 그치? 전체 길이가 2분의 3이고 요만큼을 빼면 돼요. 그럼 요만큼을 빼려면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 길이를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요 길이로 알 수 있죠. 요 길이가 얼마니까? RN이니까. 맞죠? RN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RN 사인 2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사인 2세타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탄젠트 2세타가 얼마였나요? n분의 3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사인 2세타를 구해낼 수 있겠지? 사인 2세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찾아야 되지? 바보. n이니까 코사인 2세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요 RN에다가 코사인 2세타란 거죠. RN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요거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요걸 뺀 게 RN이다. 이걸 이용해주면 정답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풀이법이 나올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되니까 이 세 가지의 풀이 아까 뭐 성호가 얘기한 요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요 직선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y좌표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 요거를 다 구해내면 좋겠지. 알겠지? 풀이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풀이를 최대한 쫙 나열하고 내가 실전에서 가장 쓸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깁시다. 활용 때문에 시간을 다 보냈네. 그 다음에 22번 전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22번? 질문 있을까? 22번 전까지? 살짝 소신발언하면 여기 고장고가 좀 많으니까 22번 부류 문제가 좀 약간 고장고가 좋아할 법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학교는 뭐 좋아하냐면 도형 좋아하더라.
제일 어려운 문제 그냥 급수에서 내거나 3도극 내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고자는 3도극 하나 내고 그리고 작년 기출을 봤을 때 요 부류의 문제를 하나 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게 이런 문제가 말은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가 지금 ax의 3승 더하기 bx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기함수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계형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얘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존재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도 정의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gx라고 또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gx랑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gx는 k라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자연수 k가 하나 있다라는 거겠죠.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확한 문제의 값을 안 물어보겠지. g-2분의 1 곱하기 g2니까 그런 k가 하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됐어. 자연수라는 조건까지 걸어놓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뭘까? 일단 gx부터 뜯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gx를 나눕니다. 쫙. gx를 나누면 이거 뭐 희한해. 2n도 들어가 있고 n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되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공비가 얼마야? x제곱이고 얘는 공비가 x죠. 그렇죠? 그럼 1보다 크면 x제곱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 따라가면 돼요. 얘 따라. 그래서 여기 앞에 2가 있고 x제곱 붙으니까 얘는 2x제곱만 살아남을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의 n승이든 x의 2n승이든 둘 다 그냥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0으로 보내버리면 남아있는 게 fx만 남겠지. 그리고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보시면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3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약간 이상한 점을 느낄 거예요. 어떤 점?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일부러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문제야. 그치?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짝수차항이기 때문에 2가 될 거고 2 더하기 f-1 더하기 마이너스 1 n승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을 써야 될 때가 온 거야. 왜? 잘 봐. 모든 실수 x라 했어. 존재해야 된대. 존재하는 것 같아. 얘는 모르겠어요. 왜?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n은 어떤 수인가요? 자연수 아닌가? 자연수? 뭐 그런 말들이 없더라도 이 마이너스 1의 n승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의 n승이 예를 들어서 1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3분의 3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 1분의 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너네 혹시 기억나니 이거? 교대급수에서, 근데 교대수열에서 교대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반복되는 걸 교대수열이라 하거든요. 교대수열에서 수렴할 조건은 짝수번째랑 홀수번째의 극한값이 동일하면 되거든요. 기억납니까? 교대수열일 때. 그래가지고 이 교대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랑 같으면 돼요. 이 극한값이 n을 무한하게 보냈을 때. 그러려면 뭐밖에 없냐면 얘가 0 되는 수밖에 없죠. 맞죠? 왜? 정리해볼게.
하트 공식 쓰면 1 더하기 3분의 f-1이 될 거고 그거랑 계산하면 1 더하기 f-1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라지고 f1이 0이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발문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존재하려면 누구 때문에? x는 -1 때문에 지금 이런 문구가 주어진 거고 얘를 해석했을 때 결론적으로 f-1이 제로를 만족하면 되겠구나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개념을 그대로 쏟아 부으시면 됩니다. 그럼 f-1이 0이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알 수 있죠? 얘는 -a, -b니까 b는 -a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가 뭐 a의 x의 3승 -ax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해석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gx는 k라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나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럼 그래프로 해석해야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려봅시다. 일단 fx를 먼저 그려보자. fx는 a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실근이 0과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딱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겠죠? 그렇죠? 여기에 빵꾸 뚫어주고 됐죠? 요거의 값은 몰라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랑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얘를 만족한다 했는데 F1이 나와버립니다. F1이 얼마? 0이거든요. 아하, F1이 0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미안. F1이 0이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1,1을 지날 거야. 이씨, 젠장아. 1,1은 또 어디 있어?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뭐 1은 그 어딘가에 적절하게 잘 있겠죠. 됐죠? 얘는 항상 얼마예요? 1이네요. 맞죠? 왜요? 얘든 f-1이 0일 때도 1, 얘도 1. 그러니까 여기도 1이네. 자, 이렇게 그려냈어요. gx를. 그럼 이제 y는 k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y는 k는 뭐라 했어요? k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a 값을 몰라. 그럼 a 값이 바뀜에 따라 뭐가 바뀌냐면 최대값이 바뀌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그치?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gx랑 y는 k가 실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런 k가 하나밖에 없대. 근데 k가 1인 상황은 이 흰색, 그러니까 요 fx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무조건 요거랑 요걸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몇 개가 만나지죠? 두 개가 만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k 값이 만약에 2라면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가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k가 만약에 3이라면 적어도 두 개가 발생하겠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만나게끔 식을 만들어내면 여기서만 유일하게 실근을 한 개 갖겠네. 그런 k값이 2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로 재석이 되죠? 극대값 이꼴 2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끝이에요. 이제 극대값 계산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미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여기 처리해서 바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끝입니다. 뭐 요 22번이 제일 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해석하는 게 조금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결론을
다가가는 게 약간 요즘 수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약간 전체를 펼쳐놓고 조건에 맞는 상황을 찾아 나가는 거였다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추론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영역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부터 먼저 해석을 했는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의 n승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힌트가 하나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힌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냈더니 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면 되겠구나 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끝인데 고쟁이 하나만 좀 보자. 아, 유형 한 개 남았어. 유형이 하나 남았어. 왜 채우나? 왜 채우 힘들어? 아니요 아니요. 우리 내가 이번에 프랙탈을 좀 많이 넣어놨어. 알겠지? 프랙탈 한 10문제, 10대 문제 넣어놨거든. 3도극 한 10대 문제 넣어놨거든. 우리 한번 도형에 파묻혀 죽어보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고쟁이 들고 오시면 돼. 아, 어차피 고쟁이밖에 없구나. 페이지는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유형 11번을 볼게요. 33페이지에 128번입니다. 그 130번이랑 131번은 안 할게요. 확률과 통계 통합 유형이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나올 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뭐 끽해봐야 확통 문제 나온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거 뭐예요? 이거죠? 요 정도? 확통이랑 만약에 연계해서 나온다면 한 요 정도? 저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8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예전에 이제 수학 1 할 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활용해서 나왔던 문제거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오마주한 거예요. 자, 문제 보면 물 3000ml가 두 비커 A, B에 나누어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비커 A에 담긴 물에 2분의 1을 비커 B에 넣은 후 비커 B에 들어있는 물에 2분의 1을 비커 A에 넣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할 때 비커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스몰 an이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n번 시행 후 비커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스몰 an이라 잡았던 것처럼 비커 B에도 bn으로 새롭게 정의를 잡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n번째 시행을 한 거잖아. n 플러스 1번째 시행 후 비커 A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잡아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비커 A의 물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비커 A에 담긴 물의 2분의 1을 어디다 넣었대? 비커 B에 넣었대. 그럼 비커 B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를 보고자 하는 거야. n번째 시행 후 비커 A, 비커 B에 남아있는 용액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AN, BN이다 미지수를 잡은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n 플러스 1번째 시행은 요 시행에서 한 번 더 시행하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커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2분의 1을 비커 B에 넣었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양의 2분의 1을 다시 어디다 넣었대? 비커 A에 넣었대요. 그러면 요 양을 누구랑 더 해내면 되냐면 비커 A에 원래 남아있던 물이 아까는 2분의 1 AN을 따랐으니까 2분의 1 AN만큼 남아있겠죠? 그거랑 합치겠다는 소리겠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4분의 1이었다면 여긴 4분의 3 AN이 되겠지? 오케이? 남아있는 물의 양은 2분의 1 AN일 테니까 됐죠?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시행이니까 그게 AN 플러스 1과 동일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차피 지금 보면 B커 A랑 B커 B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요거랑 연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B커 A랑 B커 B에 들어있는 용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합치면 3000ml는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3000ml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돼서 4분의 3 AN이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 BN이지만 BN을 3000 마이너스 AN으로 바꿔서 여기다 2분의 1배 해주면 1500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되겠죠. 정리할게요. 4분의 1 AN 플러스 1500이 바로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뭘 궁금해하냐? 이걸 무한번 시행했을 때 AN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당연히 무한번 시행을 하더라도 무한번 시행했다가 한 번 더 시행하더라도 그 극한은 어떤 하나의 알파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된 요 식을 양변의 리미트를 거는 거야. 좌변은 알파로 수렴하겠죠. 왜? 요거나 요거나 똑같으니까. 우변은 4분의 1 알파 더하기 1500으로 수렴할 겁니다. 4분의 3 알파가 1500이니까 알파는 2000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답은 3번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너네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수학 1에서 한번 했던 거거든. 근데 한번 했던 문제를 다시 그냥 기억을 되살리고 풀이법을 다시 복기를 한 다음에 보다 그냥 리미트 보내주면 돼요. 뭐만 들어간 거야? 이것만 빼면 수학 1이에요, 수학 1. 근데 이게 붙었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B커 AB가 나오든 페인트 A통, B통이 나오든 그러면 BN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하셨어요.